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코로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기사가 올라왔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 기사가 올라왔길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뭐 홍콩에 3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근데 검색을 해봤거든? 지금 중국 안쪽은 지금 홍콩은 지금 난리야. 근데 중국 내부에는 소식을 오픈하지 않아요. 중국 내부에는 소식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태국, 싱가포르, 대만까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대만 상황부터 얘기하자면 저번 주에만 확진자가 9,978명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1개월 된 아기가 중증 증상을 보였고 6월에 아마 최고봉에 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이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요게 대만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홍콩은 지난 4월 한 달간 중증 환자가 81명, 그 중에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월에 3명이 사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3월에는 26명이 사망하고 4월에 3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세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죠,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모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그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겪었으니까 또 왔네. 뭐 그냥 지나가겠지.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사화가 안 되고 뭔가 좀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관심을 안 갖고 그러는데, 근데 요번엔 또 이게 좀 약간 수치가 이제 크게 올라왔잖아요.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중국 대륙 안쪽에는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는데 이제 대륙 안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국제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냥 대륙의 뉴스들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까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찍어낸 그런 소식들을 보면 일단 중국의 병원에 여전히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샤오홍슈라든지 SNS 조금만 뒤져봐도 병원에서 지금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나 확진됐다 이런 영상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한동안 안 올라오다가 또 올라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줄 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목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칼날을 삼키는 느낌이래. 어떤 사람은 그냥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칼날 삼킨 지 지금 3일 됐는데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 영상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는 공개도 안 하고 사망자 수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해요. 중국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점점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제일 이제 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 화장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화장터를 집중적으로 돌리는 지역은 거기는 미세먼지 지수도 안 좋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화장터 그 지역에 미세먼지 지수가 안 좋은 거 보면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추산을 해보자면 홍콩 인구가 약 750만 명인데 지금 한 올해 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사망자가 한 70명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죠? 60명 정도 나온 거네,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걸 비율로 이제 대충 이렇게 추산을 해보자면 750만 명 중에서 뭐 올해 들어와서 60명이 죽었다. 그럼 중국 대륙 쪽은 얼마나 죽을까? 750만 명이 60만 명, 7,500만 명에는 600명이겠네. 7억 5천만 명이면 6천 명이고. 뭐 대략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중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7억 5천 그러면 뭐 이제 뭐 얘 대략 이제 14억 하면 이제 12,000명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자면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로 죽은 환자 수가 그래도 10,000명은 넘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다들 걸려봤을 거 아니야. 걸려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또 막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 그냥 뭐 또 한 2주 죽었다 일어나는 거지 뭐. 제일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 노인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기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위험한 거고, 그냥 뭐 한번 걸려본 친구들은 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한 3번 걸려봤거든요. 신형이 나올 때마다 걸렸어. 그냥 뭐 진짜 웃긴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아팠냐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요. 저 병원 가가지고 약 좀 타먹고, 병원 약국 약 먹지 말고 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 중인 바이러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태국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싱가포르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공황까지 올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확진자 수는 많다는 거. 아직 한국에는 이렇게 유행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국도 만약에 유행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독감 정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독감, 코로나, 그 다음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요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거든. 다 호흡 기관지 바이러스야. 걸리면 그냥 목 따갑고 열 나고 근육통 있고 뭐 오한 오고 막 땀 흘리고 침 삼킬 때 목 더럽게 아프고 뭐 그런 증상들이에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은 이런데 근데 갑자기 사망자가 늘다 보니 뭐 혹시 이게 뭐 신형 바이러스 변형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중국 관련된 소식들 아마 한국에서 못 다루는 뉴스들도 저는 바로바로 제1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운 좋게 저 채널을 만나게 됐고 제 영상을 처음으로 보게 된 분들이시라면 꼭 구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놓고 지금까지 제가 다뤄온 차이나 뉴스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해가 가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꼭 구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구독해놓으시고 시끄러우시면 알람 꺼놓으시면 돼요. 국내 뉴스에서도 못 다루는 것들 제가 제일 빠른 시간에 다뤄드리거든요.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제 슬픈 게 유튜브 구독자 중에 요즘 제 유튜브 영상 올리면 이제 조회수가 보통 이제 평균 15만에서 많으면 이제 30만, 40만까지 나오잖아요. 영상 한 개당 조회수가. 근데 그 중에 60%가 비구독자야. 40% 정도가 구독자분들이 보는 거고 60%가 비구독자야. 그냥 구독 눌러놓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뉴스 관련된 거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리즘이 추천을 하여 내 옛날 영상들 중에도 같은 맥락의 영상들이 추천이 돼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꼭 구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지금은 여기 아프리카 TV와 숲 TV와의 계약 때문에 여기서밖에 방송을 못하지만 나중에 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젠가는 뭐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했던 이야기 중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일단 요즘 제일 어제부터 진짜 약간 좀 진짜 그랬던, 이건 다들 뭐 보셨겠죠, 그죠? 4명 사상 시흥살인 사건 중국 동포 피의자 경찰에 채무 안 갚아서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중국 동포가 이 중국 뒤에다가 이거 동포라고 붙여야 되나 이거? 이거 진짜 좀 짜증나. 그러니까 이 동포라는 표현을 여기 뉴스에 왜 썼는지 모르겠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왜 동포라는 단어를 쓰지? 중국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살인자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했다라고 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 체포된 중국 살인자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후 이날 오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게 그 어떤 이유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20일 경찰에 따르면 오후 7시 20분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후 이날 오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의 거주지로 불러 주거지로 불러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 차철남은 A씨 형제의 거주지에 방문해 A씨의 동생인 B씨도 둔기로 살해했다. 근데 이 둘이는 그렇다 쳐. 나머지 또 2명을 흉기를 휘둘렀다며. 그건 뭐야? 이후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 둔 채 전날 오전 9시 30분에 거주지 인근에 평소에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편의점에서 약 1.3km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 주인인 70대 남성 D씨도 흉기로 찔렀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거는 이유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이건 그냥 약간 정신 이상자고 이건 그냥 범죄자야.
근데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한국에 와서 살러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지키면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든 아니면 뭐 한국에서 일을 하든, 그럼 한국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범죄율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 남부서 내국인 상대 중국 동포 흉기 난동이 따라 경찰 비상, 시흥 편의점, 체육공원서 흉기 사건, 시신 두 구도 발견, 용의자 추적, 화성 동탄서 새벽 불특정 다수 흉기 위협, 병점소도 전날 흉기 사건, 시흥시 재난 문자로 외출 자제 안전 유의 부당. 지금 이런 범죄사 새끼들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외국에서 온 범죄자 때문에 한국인이 집 밖을 나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범죄사 새끼 눈치 봐야 돼요? 여기에 상응하는 법을 왜 자꾸 못 만들게 방해하는 거지? 아니, 외국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든가. 그러니까 겁이 안 나니까 법을 저리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싱가포르 봐봐요. 싱가포르에 중국인들 얼마나 많이 살아. 근데 중국인들 싱가포르 가서 범죄 안 저질러. 왜? 법이 족같이 세니까. 뭐 살짝 네가 훔치기만 해도 곤장 때린다니까. 여러분들 곤장이 무슨 개념인지 모르시. 여러분들 그 곤장을 연속으로 2대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한 대를 딱 맞잖아요. 거의 엉덩이 허벅지 거기 살이 터져버린대.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해줘. 치료하는데 1달 반 내지 2달이 걸린대. 그러면 그게 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대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곤장을 2대를 판정받았어. 그러면 그걸 다 치료해준 다음에 다 나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때리는 거야. 그럼 허벅지가 또 터지겠지, 엉덩이랑. 그러면 또 2달 병신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무서우니까 범죄율이 낮아지잖아. 한국에도 이런 여러분들 참. 아니 중국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 보면 뭐 싱가포르 얘기하면 싱가포르는 그냥 제2의 중국 아니야? 중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중국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센 법안들을 내고 중국한테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나라예요. 중국이 뭔가 싱가포르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하고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 이 싱가포르 바로 발표해. 니들이 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힘을 쓰려고 하냐. 싱가포르 왔으면 싱가포르 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바로 해요. 싱가포르이 시진핑을 저격했잖아. 관세 전쟁할 때 물론 지금 90일 유예가 됐지만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달라 이랬을 때 싱가포르이 저격했어요. 시진핑한테. 야 니가 집권하는 동안 동남아한테 니가 깡패 두목처럼 굴면서 맨날 뭐 이거 뜯어가고 저거 뜯어가느니 지금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우리한테 손잡아달라고? 꺼져. 야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야. 니가 우리의 적이랑 더 가까워. 저격을 한 게 싱가포르야. 한국은 뭐하고 한국은 진짜 한국은 찍소리를 못해. 그러면서 지금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간첩들 사진 찍는 거 알죠? 근데 그 사진 찍었던 미군 기지, 한국 공군 기지 이런 거 사진 찍은 한국 뭐 이런 거 사진 찍은 간첩들 그 다 간첩 활동이잖아. 잡히자마자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자마자 애들 또 가서 찍어. 이거 처벌할 법이 왜 없는데? 이 법을 왜 못 만들게 하는데 그쪽은? 풀어주자마자 바로 또 찍고 바로 잡아왔대. 그거 왜 잡아와? 또 풀어줘야 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련 범죄 사고가 엄청 일어나고 있고 제주도에는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편의점에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그 사진 올라온 거 봤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제주도민들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피해받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교통 신호 불준수는 이건 기본. 중국에서도 준수 안 하니까. 횡단보도는 그냥 장식이야. 길 막 건너. 그 다음에 쓰레기 여기저기 버리는 거 그것도 기본. 거기 어디 가보면 제주도 길거리에 그 나무 심어놓은 데 있잖아. 거기 담배꽁초가 소복이 쌓여있어. 재떨이 통이라든지 보통 술집 앞에 가면 그 담배 피고 담배 털라고 뭐 이런 기름통 같은 거 한 개 놔두잖아.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편의점을 왔다 가잖아. 편의점은 원래 먹고 이걸 우리가 알아서 버려야 되잖아. 뒷정리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 컵라면을 먹었으면 컵라면 그거 먹고 이거 버리고 국물 버리고 해야 되잖아. 중국 애들이 왔다 가면 그걸 그냥 지들이 무슨 뭐 상전인 줄 알아. 그대로 다 펼쳐놓고 가. 그 알바들이 와서 다 치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계속 이렇게 중국한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국한테 뭔가 이렇게 부당적인 거는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없어. 지금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율 중에 특히 중국인 범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법을 더 강화를 하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되게 이슈됐던 거 그 이야기 보셨죠? 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다가 땅을 사놨냐 이 얘기 다들 보셨습니까? 중국 정부가 용산에 소유하고 있는 땅 1256평이야. 이 소식 봤죠? 그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숙대 입구 여기 2번이 미국 대사관 부지야. 그 다음에 여기 4번 이쪽이 대통령 공관이야. 그 다음에 여기 3번 쪽이 용산 대통령실이고 여기 중간에 여기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거든. 여기 그랜드 하얏트 있고 용산고등학교 요 위에 있고 여기 진짜 완전 알짜 땅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대. 왜냐하면 해외에서 만약에 그 뭐 취득세 다 면제해줬다며. 근데 해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그 나라가 한국에서 뭔가 이런 그 뭐냐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기 위해서 사들이는 땅은 원래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저도 이거는 좋은데 이것도 나라마다 이게 대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봐요. 한국인은 중국 가서 땅을 못 사. 한국 국가도 중국 가서 땅을 못 사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베이징으로 따지면 베이징 천안문 근처에다가 땅 산 거야. 근데 중국인들은 한국 와가지고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중국 정부도 이렇게 땅 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300억에 샀는데 지금 1000억이 넘는데 이건 뭐 투기 세력 아니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 면적이 여의도 7개래. 그게 2022년이고 지금 더 많았겠지. 지금 약 여의도 8개는 되겠지. 여러분들 여의도 굉장히 넓어요. 여의도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 땅의 7개 정도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대. 근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은 1도 없어요. 이거는 중국을 상대로 법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 중국도 한국인들에게 땅을 소유를 못하게 하니 70년 임대잖아. 그럼 우리도 임대를 해주면 되잖아. 이거를 맞게끔 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거 다 퍼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퍼주고. 대한민국의 땅,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의 제일 큰 비중은 땅과 부동산에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의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땅을 중국한테 이거를 판다고? 이거는 좀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야 돼요. 요즘 저도 막 이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라든지 글들을 많이 볼 거 아니야. 이런 글이 한 개 돌더라고. 이게 뭐 글이 중국의 한 공산당원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공산당원이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이 글 자체가 너무 팩트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중국은 옛날 7, 8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중국 내부를 통일시키고 중국 내부가 어느 정도 통일된 다음에 홍콩을 흡수하고 마카오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흡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그 곁으로 더더욱 멀리 일본, 말레이시아 그 주변국들 태국 세력을 뻗을 수 있는 곳까지 다 뻗으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이고 중국은 온 세계가 사회주의가 됐으면 하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이게 중국몽이에요. 중국몽을 이거를 뭐 1대1로라든지 다양한 이런저런 핑계로 막 이렇게 결국에 보면 지들이 그냥 전 세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력이 제일 큰 게 누구야? 공산당이야. 지들이 그냥 이 세계의 대빵이 되겠다. 이게 중국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냥 정상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그냥 중국일 뿐이야. 중국 그 정도 안 돼. 중국은 아직 멀었지. 중국은 낙후된 나라야. 중국 아직도 무시하고 있는데 이건 무시할 게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국 공산당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이게 너무 팩트라 가지고 그냥 개 짜증나고 열받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게. 자, 중국 공산당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홍콩도 그렇게 먹었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엔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문화계 장악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음악, 음식,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글일 뿐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홍콩을 봐라. 인구 800만 명 중에 450만 명이 이미 중국 사람이다. 이게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한국 내부 상황을 봐라. 민노총 100만 명,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약 150만 명, 벌써 250만 명이 중국 쪽 사람들이다. 이민법만 바뀌면 1년에 400만 명쯤은 들여보내는 거 아무 일도 아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위구르에서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이거 제가 다뤘었죠.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요즘 중국 공산당이 쓴 글이라고 해가지고 돌고 있는 글인데, 중국 공산당이 썼다 안 썼다 이것보다는 그냥 이 글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팩트 그 자체. 여러분들, 중국이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제가 다뤄줬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신장 위구르족 한 나라를 없애버렸어. 그냥 중국으로 흡수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까. 왜 사람들이 안 믿지? 역사야. 지금 여러분들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홍콩은 지금 몰락 중이에요. 홍콩이 그 휘황찬란한 그 홍콩이 아니라니까 지금. 홍콩 지금 홍콩 지금 처참합니다 여러분. 홍콩 부호 이 재산 저 재산 다 팔아치우면서 미친듯이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홍콩의 웬만한 부호들은 이미 다 탈출 중이고 다 탈출했고, 그 중에서 탈출 많이 한 곳 중에 한 개가 일본이잖아. 일본 요즘 중국인들이 이민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골머리 썩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은 일본만큼 문턱이 좀 낮아. 그래가지고 한국은 만만해가지고 막 오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해? 비자 만기 돼도 안 떠나면 돼. 그냥 여기서 몰래 숨어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한국인이 되는 거고. 동남아로도 미친듯이 퍼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제일 많이 가고 있고. 근데 형이 봤을 때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건가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한국은요, 중국의 세력이 정말 깊게 침투되어 있어요. 이미 중국의 세력들은 한국의 언론사들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신문사들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기업들에 중국의 자본이 이미 들어가 있고 중국이 대주주인 한국 기업이 많아요. 땅도 중국이 많이 사들이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전쟁이 필요 없는 침략이야 이건. 말했잖아,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신장 위구르족 1700만 명을 투입한 게 그게 어떻게 됐느냐. 1700만 명을 투입을 시키고 1700만 명을 빼와. 그런 식이야. 한국 사람들도 뭐 중국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중국이 뭐 특별히 빼간 건 아니야. 그냥 뭐 중국이 좋다고 자발적으로 중국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고. 그럼 이제 한국 쪽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요, 한 20년 30년 후가 지나면 그 중국 사람들도 이 한국이란 사회에 이렇게 섞이게 될 거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섞여 살다 보면 후세들이 이제 한쪽은 중국 사람이고 한쪽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엄마는 한국 사람이든 아빠는 한국 사람이든 한쪽은 한국 사람 한쪽은 중국 사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2세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도 내 나라 중국도 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민족을 지우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중국은 써먹고 있다니까. 써먹었었고 써먹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뭐 아나운서 국회의원까지 다 중국 사람들이 발 담궈 놓은 상황인데, 야, 난 이 글 읽고 이게 그냥 돌고 있는 찌라시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이게 너무 팩트라 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 소름 돋고 읽으면서 너무 짜증났어. 아이씨. 여러분들도 이거를 듣게 되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들은 공산주의인데 민주주의 들어가기 쉽네.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는 사치인가? 그냥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서 좀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릴 때까지 당해봐야 알 텐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아휴. 그때가 돼봐야 이제 땅 치면서 후회하려나? 맞아. 지금 누구 입에선가 외치는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 공산주의야. 중국이 하는 짓이랑 중국이 정책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자, 그 와중에 또 재밌는 여러분들 이 스파이는요. 그러니까 스파이도 써본 사람들이 안다 해가지고 여러분 중국은 지들이 공산주의고 지들이 그렇게 폐쇄적인데 중국이 한국보다 스파이 견제를 더 해요. 진짜 한국 참 답답해 진짜. 한국은 정말 간첩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간첩이고 뭐 나발이고 중국이 간첩에 대해서는 더 방어를 더 빡세게 하고 있어. 한번 봐봐. 이 중국의 유명한 기업인인데 자 스파이 아니란 보장 있나. 중국 해외 유학파 하이꾸이의 딜레마. 이게 누구냐면 동명주라는 사람이에요. 거리디엔치 회장인데 이 여자가 중국에서 그냥 여자 중에서는 대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업가 중에서 진짜 입긴 장난 아닌. 딱 고소하는 게 해외 유학하다 들어온 중국 유학생은 안 뽑아. 걔네 간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첩을 써본 나라가 진짜 간첩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간첩은요 진짜 얘네들은 지들 중국인들 무조건 국내에서만 자란 중국 대학생 졸업생들만 중국 인재들만 뽑아. 해외 유학 갔다 돌아온 애들 안 뽑아요. 왜? 간첩일 줄 누가 알아. 안 뽑아. 중국도 이렇게 빡시게 간첩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냐고 도대체. 답답해 진짜. 지금 중국에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얘뿐만 아니라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 이 사람은 거리디엔치라고 거리전자. 중국에서 전자회사 중에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LG전자 이런 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지.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해외 유학파 안 뽑아. 왜? 간첩일 수 있으니까. 중국인인데도. 중국도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중국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 고시를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공무원 하는 데 있어서 몇몇 일선 도시나 몇몇 지방 도시들도 예를 들면 뭐 광동성이라든지 산동성 대부분 성에서는 해외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지원할 자격조차 주지 않아요. 군사학교는 당연히 자격 안 주고 군사과학원 뭐 육군 해군 뭐 이런데 군사학교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전두환 흉내 내며 조롱하더니 얼굴 들어간 굿즈까지 파는 중국. 이거 노스페이스도 아니고 사우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전두환 사진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티셔츠를 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축구 시합 있을 텐가? 축구 시합에서 나 그거 다룰라 하다가 그냥 병신 새끼들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옛날에 그 한국이랑 중국이랑 뭐 어디 뭐 팀 둘이서 축구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을 조롱하려고 축구장에 와가지고 전두환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중국 팀을 응원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알리바바나 여러 쇼핑 플랫폼에서 이걸 팔고 있다 하더라고. 이런 일에 있어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라는 분이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대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며 팔 물건과 팔 물건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는데 이 중국에서 안 들어줄 거야 이거. 중국은 돈만 벌면 뭐든 상관없어. 진짜 이런 걸로 조롱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제일 두려울걸? 중국은 조롱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떻게 뭐 문화 대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택동부터 시작해? 뭐 천안문 사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 애들도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게 지들 과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지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모르고 지들이 통치자가 예를 들면 모택동부터 지금 이 시진핑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천안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당해야만 했고 중국이란 사회를 위해 가지고 지 조상들도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고박을 당하면서 자기 가족 손에 때려 맞은 죽은 친척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거를 조롱하고 있으면 지 얼굴에 침 뱉는다는 사실을 지가 몰라서 그래. 이만큼 세뇌가 무서운 거고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